자, 선생님하고 두 번째로는요. 혼합계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혼합계산. 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텐데요. 자, 먼저 혼합계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갈 내용들을 한번 적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거듭제곱 계산하는 방법부터. 자, 보세요. 거듭제곱은 같은 수를 여러 번 곱하게 되는 또는 같은 문자를 여러 번 곱하게 되는 경우잖아요. 자, 이때 우리 유리수를 여러 번 곱하게 되는 거듭제곱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마이너스 1의 제곱 한번 연습해 볼게요. 마이너스 1의 제곱.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두 번 곱해 봅시다. 그러면 어때요? 둘이 부호가 같으니까 부호는 플러스 그리고 1. 그죠? 자, 마이너스 1을 만약에 세 번 곱하면 위에 두 번 곱한 결과 있잖아요. 거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돼요. 그쵸? 즉, 마이너스 1을 세 번 곱하겠다라는 건데 앞에 두 번 곱한 결과가 플러스 1이었죠. 그럼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호가 다르니까 마이너스고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이번에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겠다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세 번 곱한 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1을 곱한다. 결국엔 부호는 같으니까 플러스고요. 1이 됩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마이너스 1의 5제곱이다. 그럼 마이너스 1을 5번이나 곱하겠다는 얘기죠. 위에 4번 곱한 결과가 있습니다. 얼마죠? 플러스 1.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한 번만 더 곱해주면 되겠네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호가 다르니까 결과는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지금 음수를 가지고 여러 번 곱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어떻게 됐습니까? 봐봐요. 짝수번 곱했을 땐 플러스, 홀수번 곱했을 땐 마이너스, 짝수번 곱했을 땐 플러스, 홀수번 곱했을 때 마이너스. 자,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자, 그래서 우리 거듭제곱에서는요. 음수를 가지고 홀수번 곱하게 되면 그때는 그대로 음수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음수를 가지고요. 짝수번 곱하게 되면 그때 결과는 뭐가 나온다? 양수가 나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선생님 왜 마이너스일 때만 해봐요? 플러스일 때는 왜 안 해보나요? 그러는데 뭐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요. 3번을 곱하나 4번을 곱하나 5번을 곱하나 어쨌거나 부호가 항상 변함없이 다 플러스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나 항상 양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크게 여러분이 신경 쓰지 않고 생각하셔도 돼요. 양수를 가져다가 홀수번 곱해도 그 결과는 양수가 되고요. 또 양수를 가져다가 짝수번 곱해도 그 결과는 결국엔 양수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특징적인 거 하나만 조금 주의해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마이너스 1을 제곱해라 라는 말은요. 마이너스 1을 두 번 곱해라 라는 말이죠. 짝수번 곱하니까 부호는 플러스고요. 1과 1을 곱하면 1이 됩니다. 그쵸? 자, 근데 잘 보세요. 괄호가 없이 제곱이 붙었을 때는 자, 이 제곱은 1에만 붙은 거예요. 1만 두 번 곱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는 두고 1만 두 번 곱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됐죠? 자, 이 거듭제곱에 대해서 왜 얘기를 했느냐? 혼합계산이 나왔을 때 제대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막 섞여 있는 혼합계산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제일 처음에 바로 이 거듭제곱을 제일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식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럴 땐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라? 그렇죠. 거듭제곱부터 계산을 해라. 자, 거듭제곱들을 계산해놨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괄호를 계산하는 거예요. 괄호 중에서는요. 아무래도 소괄호를 제일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괄호, 바로 이런 순서로 괄호를 계산해 줍니다. 자, 괄호 안에서 계산할 때도 보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일단 뭐부터 하는 거죠? 그쵸? 곱셈과 나눗셈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곱셈과 나눗셈 먼저 해줍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여 있을 때는 당연히 순서대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덧셈과 뺄셈을 해주는데 덧셈, 뺄셈도 마찬가지로 섞여 있을 때는 순서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혼합 계산하는 순서도 한번 알아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분배 법칙에 대해서 하나만 알아보고 요제 문제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분배 법칙이라는 건 과연 뭐냐? 여러분, 합이나 차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때 우리는 분배 법칙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B와 C를 더할 거예요. 자, 합이죠? 이 합에다가 A를 곱할 때 그러면 이 A는 B에만 곱하는 걸까요? C에만 곱하는 걸까요? 이 합의 A를 곱하는 결과는요. 즉, B에도 C에도 둘 다 곱한 것과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A는 B에다도 곱해주고요. 더하기 A는 C에다가도 곱해준 겁니다. 됐죠? 쭉 만약에 A와 B에다가 A와 B의 차에다가 C를 곱하게 된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합이나 차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게 될 땐 그쵸, 곱하는 걸 어느 한쪽에만 곱해주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모두 다 분배해서 곱해준다. 자, C는 A에다가도 곱해주고요. B는 C에다가도 곱해줍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숫자를 얘기해보면 예를 들어서 2 곱하기 4 더하기 3이다. 그러면 사실 우리가 분배 법칙을 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계산은 할 수 있어요. 그쵸?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계산 결과가 나오는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4와 3을 더하면 7, 7에다 2 곱하면 14. 과연 이 분배 법칙대로 하면 그 계산 결과가 똑같이 나올까요? 2를 4에다가도 곱하고 또 2를 3에다가도 곱해줍니다. 자, 얘네들이 합이라면 이 둘 사이도 합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이 빼기가 되어 있다면 여기도 빼기 그대로 부분 따라가 주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8과 6을 더해서 결과가 14라는 건 그대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분배 법칙은 합이나 차에다 어떤 수를 곱할 때 여기저기 공통으로 다 곱해준다. 바로 이게 분배 법칙입니다. 간혹 가다가 선생님 염려되는 점이 하나 있는데 어떤 학생들이 간혹 가다 이러는 경우가 있어요. A 곱하기 B 곱하기 C 세 수를 곱하는데 그때도 이걸 분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다 곱셈이잖아요, 여러분. 그쵸? 곱셈에선 아니에요. 분배 법칙은 합이나 차이에다가 합차에다가 어떤 수를 곱할 때 쓰는 게 분배 법칙입니다. 괄호 안이 합이나 차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즉 언제냐? 여기 보니까 곱셈이 A가 여기저기 공통으로 곱해져 있구나. 공통으로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 합에다가 A를 곱한 것과 같겠구나. 이걸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걸 조금 이따가 문제에서도 만나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혼합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